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초 이론이 끝났고 이제 요번 달서부터 기본 이론반이 들어가는데요. 간단히 제 이름하고 한 두세 마디 얘기하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제 이름이 송성길입니다. 전화번호는 010-9207-1516인데 아무 때나 전화하면 제가 못 받아요. 보통 아침, 저녁으로 강의가 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를 좀 주시면 저하고 좀 쉽게 통화할 수 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된다. 그리고 메일 주소는 메일로 하겠다 그러면 SSG 이름의 이니셜을 땄어요. 0967 우리 집 전화번호 뒷번호가 0967이에요. 골뱅이 한메일.net입니다. 일로 질문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하나는 좀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두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 공부는 이해하는 거다. 이해하는 거다. 이 중에는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대부분 거의 없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데 용어나 이런 걸 모르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첫째는 내가 이런 얘기해요. 이 책 한 권이 다 끝날 때까지는 그냥 잘 쳐다만 봐라. 펜은 뭐 할 때 쓰냐면 별표 쳐라 그러면 별표 치고 별표 곱하기 100해라면 100하고 밑줄 치면 밑줄 쳐라. 이게 펜의 역할이다. 이건 잘 보는 겁니다. 잘 봐야만 설명할 때 잘 보면 아 그런 거구나 이해가 가요. 내가 왜 이 소리 하냐면 내가 수업하는데 10개 설명하면 5개 정도 난 뭔 소리인지 이해하겠어. 애워서 이게 답이 뭐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5개 이해할 수 있다. 그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시설계로는 아무리 시험이 어렵게 나와도 60에서 65점 맞게 해드린다. 보통 80점을 목표로 하는데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려면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이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듣고 들을 때는 알겠는데 뒤돌아서면 몰라요. 정상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해요. 연필로 노트에다 메모한 다음에 지우개로 지우면 자국이 남잖아요. 그 위에 또 글씨를 쓰면 또 자국이 나중에는 지우개로 지워도 완전히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알아보여요. 알아볼 수 있다는 거지.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이 책이 한번 다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여유가 생겨. 10개다 그러면 7, 8개는 알아먹어요. 그럼 여유가 생기면 메모할 수 있어요. 메모는 그때 하는 거다. 요거를 잘 지켜주면 내가 원하는 점수 마크 해드릴 수 있다. 80점 시설개론을. 회계 어렵다라고 하지만 시설계란도 굉장히 어렵다. 왜? 양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내가 정리한다. 낚시하는 방법으로 가르쳐준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잘 내가 하는 대로 쫓아오면 원하는 점수를 맞출 거고 합격은 당연할 거고 원선이 되시겠죠. 요거를 꼭 좀 지켜라.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각결석 안 하는 거예요. 양이 굉장히 많이 나갈 겁니다. 내가 이 구조만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76페이지 정도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2달에 이 책을 한 권 끝내려면 하루에 수업 나갈 때 그러려면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데 약간 빠듯한데 내가 이런 얘기합니다. 100% 내가 10개 설명을 10개 다 애우라는 뜻이 아니다. 그냥 듣고 이해만 하면 된다. 대신에 지각결석 하지 말라 이런 얘기야. 지각결석 꼭 하지 마세요. 만약에 난 어쩔 수 없이 결석했다 그러면 동영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보셔야 된다. 되시겠죠?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재를 한번 펴보세요. 아마 20페이지가 첫 페이지, 이 책이 12페이지가 첫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그 12페이지 보면 맨 위에 제1장 건축구조 총론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시험에 우리 지금 시설개론이라는 과목이 40문제 나옵니다. 구조에서 20문제, 설비에서 20문제, 40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 정도가 나온다. 구조에서 이게 총론에서 한 문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 매번 나오더라.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를 할 건데 여러분 교재에 보면 제1절 건축구조의 분류에서 1번 구성양식에 분류라는 게 있죠. 여기다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타이틀을 건축자를 집어넣을 겁니다. 건축, 구성, 양식의 분류. 여러분 책에 보면 구성, 양식에 대한 분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왜 건축자를 내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연습은 실전처럼. 시험 문제 나오는 그 지문 그대로 쓰려고 하는 거다. 건축, 구성, 양식에 대한 분류 이렇게 등장을 한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 교재 책에 다 써 있다. 근데 여기다가 내가 다시 적어 보려고 한다. 가구식 구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적식 구조라는 게 있고요. 일체식 구조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특수구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뭐 지금 벌써 이런 얘기하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원래 우리 시험에 우리 건축 구조에 보면 일반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 구조 역학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합쳐져서 건축 구조라는 과목인데 우리 원래 시험엔 목구조가 나무 목자니까 나무 구조하고 특수 구조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는데 특수 구조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특수 구조 해갖고 써 있다 이런 얘기예요.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분류를 한다. 그렇다면 가구식 구조에 보면 나무 구조, 예, 나무 목자를 써서 목구조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 다음에 철골 구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세히 내가 다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그냥 보는 거야. 내가 여기다 적는 이유는 공부는 숲을 먼저 봐야 된다. 숲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가지를 본다. 그래야만이 답을 찾아내기 쉽다. 부분적으로 하는데 이게 어디 가서 보는지 모르면 답을 못 찾는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조적식 구조. 조적식 구조는 벽돌 구조, 블럭 구조, 돌 구조 이렇게 또 나눠져요. 요 일체식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렇게 또 나눠지죠. 이 특수 구조는 또 굉장히 많아요. 따로 쓸 겁니다. 이따가. 일단 여기부터 오자고요. 이 가구식 구조라는 게 도대체 뭐냐. 지금 가구식 구조에 보면 나무하고 철골이라는 게 있는데 나무가 가늘고 길잖아요. 나무가 가늘고 긴데 이게 가늘고 긴 부재를 서로 짜 맞춰서 건물을 만들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는 약 70% 정도가 산악으로 만들어져 있죠. 나무가 많이 있고요. 나무가 가늘고 긴데 가늘고 긴 부재를 서로 짜 맞춰 서로 연결을 해서 건물을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이 철골에서 이 골자가 뼈 골자입니다. 쇠로 철이라는 게 쇠잖아요. 쇠가 뼈다귀 되는 구조 이런 뜻인데 예를 든다면
애치형강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다 처음 듣는 사람은 H자 모양으로 철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하철 공사라든가 고층 빌딩 공사하는 데 보면 이런 모습이 있는 걸 한 번쯤 봤을 거야. 철로 만들었다 이제. H자 모습이니까 H형강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철골도 가늘고 길잖아요. 이렇게 짜 맞춰서 건물을 쳐요.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우리 전통, 우리 한국 건축 보면 나무를 서로 만들어서 건물을 졌잖아요. 벽이 없어도 안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문이나 창을 크게 뚫어둬요. 문이나 창을 크게 뚫어두면 채광, 햇빛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통풍도 잘 돼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나무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야? 나무 하면 아름답다. 왜 아름답냐?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나이테라는 게 이렇게 있죠. 몇 개만 그려보면 뭐 나무 겉에 숲이 껍질을 숲이라고 해요. 나무 숫자고 이렇게 있으면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서 쳐다보면 요 나이테들이 잘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본다면 나이테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죠. 이렇게 보면 나이테들이 이렇게 쫙쫙 나 있어요. 결이. 이 결이 수직으로 쫙쫙 나 있는데 이런 걸 고든결이라고 그래요. 고든결. 근데 이 나무를 이렇게 안 자르고 이렇게 삐딱하게 자르면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런 무늬가 이렇게 나타나요. 이걸 무늬결이라고 그래요. 이쁘다 이거지. 나무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쁘다 이런 얘기예요. 만져도 감촉이 좋아요. 왜? 쇠 같은 경우는 만지면 겨울에 차갑고 여름엔 뜨겁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무는 그렇지 않잖아요. 감촉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어때요? 잘 썩죠. 잘 부패지잖아요. 그죠? 이걸 내식성이 작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가구식 구조라는 게 가늘고 긴 부재를 짜 맞추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가구식 구조 그러면 떠오르는 게 좀 이따 이거 중복되는가? 나무도 그렇고 철골도 그렇고 쇠도 열에 약해요. 내화성이 작다. 내화성이 작다 그러면 불에 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불에 약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을 해. 이 내화성이 작다를 갖다 비내화적이다. 이 비자가 아닐 비자야. 내화적이 아니다. 불에 약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조금 전에 나무는 잘 썩는다 그랬죠. 내식성이 작다. 내식성이 작다 그러면 잘 썩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철골 구조로 다시 가보자는 거죠. 철골도. 철골에 보면 쇠는 녹슨다는 소리 들어봤죠. 쇠가 녹쓰는 이유는요. 사람이 공기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요. 그럼 그 탄산가스하고 쇠하고 만나면 산화된다라 그래요. 산화된다는 얘기가 빨갛게 녹슨다 이런 얘기야. 녹이 슬면 어떤데? 어떻게? 철의 강도가 약해진다. 더 얘기하면 녹슬면 부피가 2배에서 3배 정도 팽창도 하고 강도가 약해진다 이거지. 썩는다 이게 산화된다는 얘기고 썩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철골 구조도 내시성이 작다 이런 얘기야. 또 하나 철골이 쇠잖아요. 쇠는 열에 약해요. 그냥 들어만 보세요. 이거 다 쓰려면 머리 터져. 손도 더럽게 아프고. 내가 그래서 듣기만 하려는 거야. 날 믿으세요. 쓰다 보면 이해도가 떨어져. 그냥 듣기만 하는 거야. 내가 지겹게 반복할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이런 얘기해. 이슬비 맞으면 속옷까지 적듯이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된다. 날 믿고 그냥 잘 보고 듣기만 하면 돼. 계속 이어갑니다. 쇠는
내식성이 작다는 얘기 했고, 이제 뭐 얘기하면 내화성이 작다는 얘기를 할 건데, 쇠는 열에 약합니다. 온도가 500도가 되면 강도가 2분의 1로 떨어져요. 온도가 800에서 900도 정도 되면 강도가 거의 제로예요. 쇠는. 열에 약하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 볏짚 꼼장어 좋아하시는 분 알 거예요. 볏짚에다 고서 먹는 꼼장어. 근데 볏짚 태울 때 그 온도가 한 1100에서 1300도까지 온도가 나온대요. 그럼 우리가 화재 났을 때, 화재 나면 1300도 금방 올라가잖아. 그럼 800에서 900도 되면 강도가 제로잖아. 그럼 건축물에 사람이 들어 생활하다가 비상시 대피해야 되는데 강도가 제로면 무너질 거 아니야. 그럼 사람이 죽는 거 아니야. 그죠?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철골도 내화성이 작다 이거지.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철골 구조하게 되면 가구식 구조하게 되면 요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된다. 이해할 수 있나요? 불에 약하다 이거죠? 잘 썩는다 이런 얘기야. 이 두 가지가 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내가 예를 들었지만 얘네들이 특징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여기 좀 볼래요? 어떤 물체를 양쪽으로 당기는 건 인장력이라 그래. 양쪽으로 미는 건 압축력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나무는 인장 강도가 커요. 양쪽으로 당기는. 이 시험에 거의 이게 안 나오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하려다가 처음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이 철골은요, 여기다 표현해 볼게요. 이게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걸 갖다 우리가 길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맞나요? 길이. 그러면 이 방향을 갖다가 길이 방향 이런 표현을 해요. 길이 방향. 그러면 이 길이 방향을 다른 말로 축방향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길이 방향이 축방향이다. 그럼 이 부재를 이렇게 양쪽으로 당기면 인장력이라 그래. 인장력. 양쪽으로 당기면. 양쪽으로 밀면 압축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축방향으로는 인장력 아니면 압축력밖에 없죠. 맞아요? 그럼 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걸 갖다 우리가 축방향력 이런 표현을 써요. 나중에 요 용어가 필요해서 내가 미리 복선을 까는 거야. 그렇다면 이 철골은 양쪽으로 당기는 인장력에 아주 강합니다. 인장력에. 물론 압축력도 강하지만 인장력이 월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이 방향이 축방향이라고 그랬죠. 근데 큰 힘으로 누르면 이게 이렇게 휘어져요. 이렇게 휘어지는 걸 우리가 좌굴이라고 해요. 좌굴. 우리 앉으세요 그러면 자정하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 자정하세요. 이게 뜻이 좌굴인데 굴복돼서 주저앉는다는 뜻이야. 여기 이렇게 있는데 큰 힘이 내려오면 버팅기다가 자기보다 더 큰 힘이 내려오면 이렇게 휘어진다 이거지. 이렇게 휘어진 걸 갖다 우리가 뭐 한다? 좌굴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다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철골은 좌굴에 취약하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좌굴에 취약하다. 그저 습관이 돼서 또 써요. 자, 또 하나 뭐냐면 미리 결론부터 쓸게요. 피로 강도에 여기다 쓰면 피로 강도에 취약하다. 피로 강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나라 40, 50대가 많이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피로해서, 누적돼서.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데 못 쉬잖아. 막말로 뺑이 치고 일만 하잖아요. 내가 62년생입니다. 62년생이에요. 어느 날 내가 안 보인다 그러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소리 되시죠? 필요하면 쉬어줘야 된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격투기 아시죠? 격투기. UFC라 그래서 허벅지를
때리면 처음에 버팅기잖아요. 근데 계속 때리면 어떻게 나중에 주저앉잖아요. 피로가 누적되면 강도가 약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 피로 강도에 취약하다. 가공식구제 하면 이게 떠올라야 되지만 요 철골구제에서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아까 내가 그랬죠. 특수구조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온다. 원래 규정이 그렇다. 근데 나무구조하고 요 나무구조하고 특수구조는 안 나오게 돼 있는데 시험에 이전에 나왔다 이런 얘기야. 이런 정도. 이제 나무 가구식 구조는 요 정도만 알면 되고 이제 요 조적식 구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적자가 쌓을 적자입니다. 쌓을 적자. 그러면 벽돌 구조 그러면 벽돌을 쌓아 올리면 되는 거고 블록 구조는 블록을 쌓아 올리고 돌은 쌓아 올리면 돌 구조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기다 표현해 볼게요. 자, 벽돌이라는 거 요거예요. 요 벽돌. 벽돌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 벽돌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걸 길이라고 하죠. 길이라고 하는데 190mm. 밀리미터가 이해가 잘 안 되면 공 하나 빼면 센치가 되는 거예요. 19cm. 19cm면 손을 이렇게 가볍게 피면 이게 19cm예요. 인체공학적으로. 물론 쫙 피면 30cm 나오는 짐승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 폭이 인체공학적으로 10cm입니다. 요 새끼손가락 폭이 5cm고 내가 이런 소리 하는 이유는 사이즈 이렇게 재봐서 이거 한 40cm 되겠네. 이거는 한 65cm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요거 19cm면 요 정도 되네요. 그 지우개. 그죠? 맞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걸 너비라고 하는데 90mm. 여기서 여기까지를 두께라고 하는데 57 이렇습니다. 이게 벽돌의 규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쌓는다는 거죠. 이렇게. 주택들 보면 빨간 벽돌 쌓아 올리잖아요. 시멘트 벽돌 이런 걸. 이렇게 쌓아 올린다. 쌓아 올리는데 접착제를 이용해서 쌓아 올려요. 종이와 종이를 붙이려면 풀이 있듯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모르타르라는 걸 붙이게 됩니다. 쌓아 올린다. 이게 벽돌을 쌓아 올렸으면 벽돌 구조가 된다. 그럼 블럭을 쌓아 올렸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봤던 거야.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잘 보기는 드물지만 이렇게 구멍 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블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길인데 이게 390mm, 센치라면 39cm. 약 이거의 2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높이라고 하는데 190. 요걸 두께인데 100도 있고 150도 있고 190도 있고 다양하다 이런 얘기죠. 이걸 쌓아 올려서 건물을 졌다. 그럼 블록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석 돌이 있는데 여기다가 여기다 사실은 모르타르라는 걸 넣어요. 꽃임 축조 있지만 또 모르타르 넣고 또 돌을 쌓아요. 이런 식으로 돌을 쌓아서 건물을 지면 돌 구조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이 조적식 구조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내리누르는 이렇게 밑에 땅이 있고 위에서 내리누르면 압축력이 작용이 되겠죠. 압축력엔 강해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미는 거 이걸 갖다가 수평하중 이거는 수직하중 이런 표현을 써요. 좀 이따가 이게 다 배울 거야. 내가 손가락으로 내 볼태기를 찌르면 이 볼태기가 빵꾸가 안 나려고 안에서 버팅기는 건 응력 이렇게 불러요. 또는 내력. 근데 위에서 또 이렇게 옆으로 눌렀다. 그럼 이 손가락 힘을 하중이라 그래요. 그래서 옆에서 누르면 수평하중, 위에서 누르면 수직하중 이런 거예요. 수직하중에는 강하지만 수평하중에는 약해요. 이렇게 조적식 구조는
모르타를 이용해서 쌓아 올리는 겁니다. 위에서 내리는 수지 가중엔 강하지만 옆에서 미는 횡력에 약하다 이런 얘기지. 이게 곧 수평하중에 약하다 이거야. 요 수평하중을 갖다가 횡력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인다. 시험에는. 이걸로. 어쨌든 간에 조족식 구조하면 떠올라야 될 게 여기다 쓰는 게 이거죠. 조족식 구조 그러면 횡력에 약하다. 다른 말로 하면 수평하중에 약하다 이렇게 얘기 써야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보실래요? 지진이라는 소리 들어봤잖아요. 지진의 힘이 10개라고 하면 9개는 좌우로 오는 힘이에요. 지진이. 그리고 하나는 위아래로 오는 힘이에요. 그러면 지진을 하면 곧 좌우로 오는 게 바로 수평하중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곧 횡하중입니다. 그래서 이 조족조는 위에서 내리누르는 수직하중엔 강하지만 옆에서 미는 게 약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진에 약하잖아요. 내진적이다 그러면 내진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진에 강하다 이런 뜻이야. 이해하시죠? 그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진에 취약하다. 곧 지진에 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또 하나 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벽의 두께가 벽돌이 됐던 블럭이 됐던 돌이 됐던 간에 이 두께가 두꺼워요. 두꺼우면 주택의 실내 공간이 어떻게 해요? 줄어들겠죠. 실내 공간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죠? 또 하나 결로라는 게 나중에 배울 거예요. 설비 시간에. 결로가 뭐냐면 이게 맺을결, 이슬로자, 이슬이 맺힌다는 거야. 우리 추운 겨울철에 아침에 일어나서 유리창 커튼을 쫙 잠기면 유리창에 물방울이 쫙 껴 있잖아요. 그게 결로 현상이라는 거예요. 결로 현상. 이 결로 현상은 실내하고 실외하고 온도차가 클수록 잘 생겨요. 그럼 이 벽의 두께가 두꺼우니까 여기는 바깥쪽이고 여기는 실내 쪽입니다. 그러면 실내하고 실외 온도차가 크죠. 두꺼우니까. 그래서 결로가 잘 생겨요. 이해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렇게 균열이 잘 생긴다. 균열이. 이해할 수 있나요? 이거 말고도 더 있네요. 그죠? 실내 공간이 줄어든다. 균열이 약하다. 균열에 약하다. 곧 균열에 취약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할 수 있나요? 근데 주로 중요한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횡력에 약하다 이거야. 조족식 구조하면. 이게 결론이 이게 답이다. 거꾸로 써놔서 답이 되죠. 보통. 그럼 이제 요거 일체식 구조라는 게 있는데 일체식 구조에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있는데 요거 먼저 이게 도대체 뭔지 한번 설명을 해보자 이거죠. 자,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여기다가 따로 쓸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미 기초 입문반에 다 설명했던 거야. 철근하고 콘크리트하고 합쳐가지고 만든 거예요. 여기다 넣어보면 예를 들어 기둥이 요 강의실에서 기둥이 있죠. 수직으로 된 부재가 기둥인데 여기다 기둥을 넣어보면요. 철근, 저 기둥 속에 보면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걸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주근이라 얘기하는데 주근. 이 주근은 주한 철근 이런 뜻이에요. 이 주근의 직각으로 띠철근이라는 게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의 명칭은 띠철근. 이 띠철근을 다른 말로 대근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겉에다가 거푸집이라는 걸 짜야. 꼭 바나나 껍질 같은 것처럼 겉에 나중에 바나나 껍질 벗기듯이 벗기죠. 해놓고 이게 자갈입니다. 이게 자갈이고 여기 모래가 있어요. 그 사이에 시멘트 풀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야. 좀 이따 다시 할 겁니다. 시멘트 플러스 물 플러스 모래 플러스 자갈 이렇게 있으면 이 시멘트하고 물 섞은 걸 우리가 시멘트 풀이라고 합니다. 이게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야. 요 모래, 요 시멘트 풀하고 모래하고 더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몰탈 또는 모르타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다음 요 몰탈에다가 자갈까지 가면 콘크리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를 갖다가 여기다 붓죠. 그러면 콘크리트가 나중에 시멘트하고 물이 섞이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응결경화가 됩니다. 재령 28 지나면 요 거푸집을 바나나 껍질 벗기듯이 이렇게 벗겨내서 철근도 있고 콘크리트가 있죠. 철근 콘크리트가 만들어진다. 이 철근은 양쪽으로 당기는 인장력이 강하고 이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강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플러스 시켜서 만든 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한번 들어본 사람 그냥 자임적으로 암기가 될 거야. 벌써 기초인문안에 들었으니까. 처음 듣는 사람 몰라도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도 불러요. 라멘 구조. 독일 사람 라멘이라는 사람이 이걸 개발을 했어요. 라멘 구조라는 명칭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알, 시, 조 이렇게도 불러요. 여기 보시면 이 철근, 이 포맨드, 이건 콘크리트, 그러니까 철근의 이니셜 딴 거야. 이건 콘크리트 이니셜 따고, 그래서 RC조라고도 부른다. 그러면 여기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일체식 구조라고 했는데, 일체식 구조라는 게 뭐냐 도대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는 일심동체다. 자, 요게 기둥입니다. 기둥. 요 기둥이에요. 수직으로 되어 있는 무제. 요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요걸 갖다가 보라고 합니다. 보. 기둥과 보는 다른 무제예요. 근데 기둥 속에 철근이 있고요. 이렇게 기둥 속에 철근이 있고 이 보 속에도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가면 시간도 얼마나 짧게 걸릴까요? 설명하기도 편리하고. 근데 내가 그림을 그린 이유는 그림을 봐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어요. 기둥과 볼을 갖다 철근으로 연결시키고 거기다가 콘크리트 갖다가 부어버리니까 두 개가 하나가 되더라. 그래서 일체식 구조 이렇게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는 당연하겠지. 조금 전에 철근 콘크리트는 요 두 개 합친 거잖아. 거기에다 철골도 플러스 시켰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조금 아까 철골이라는 거, 애치형강 이런 거 했었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건 다 애우는 게 아니다. 이해하는 거다. 애우는 건 나중 문제다 이런 얘기죠. 철골이 있으면 겉에다가 철근을 집어넣고요. 또 거기에 이 사각형을 잡으면은 띠철근도 또 대주죠. 이렇게. 그리고서 그 겉에다가 거푸집을 짭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부면 철골도 있죠. 철근도 있죠. 콘크리트 있잖아요. 그래서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한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론부터 좀 내리고 가자. 교수님 지금 이렇게 쫙 설명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좀 뽑아주세요. 그러면 일체식 구조가 제일 중요하다. 별표 곱하기 100.
내가 그런 얘기예요. 별표 곱하기 100 하면 나올 확률이 아주 많은 거다. 별표해라. 그럼 보통 집에 가서 졸릴 때 읽어봐라 그러면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분명히 내가 언급해 주니까. 그러면 아니 왜 이게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특징이 많아요. 특징이 많다. 여러분 답을 찾아야 되지만 출제 의뢰를 받으면요. 한 문제에 10,000원밖에 안 줘요. 요즘 얼마 주나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출제 의뢰 받으면 고민합니다. 똑같이 낼 수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특징이 많으니까 문제 자주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한마디 더 얘기하면 가장 많이 사용해 지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근데 거꾸로 이렇게 해도 교수님 이것만 하지 그럼 이런 걸 왜 합니까?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 건축 구성 양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런 내용도 알아야 답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다만 강도를 따진다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특징을 한번 써보자고요. 철근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으니까 철근 콘크리트 요거 곧 일체식 구조 철골 철근 다 여기 들어가는데 일체식 구조는 뭐의 특징이 있냐? 일체식 구조 하게 되면 첫째 요거 그대로 간다면 요거 그대로 갖다 씁니다. 내화성이 크다. 아니 교수님 철근은 아까 열에 약하다라고 그랬는데 왜 내화성이 큽니까? 라고 하면 여기 좀 볼래요? 철근 자체는 열에 약합니다. 근데 철근 겉에 뭐가 감쌌어요? 콘크리트가 감싸고 있어요. 이 콘크리트가 열에 강해요. 그래서 내화성이 크다 이런 지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진적이다. 이 소리는 지진에 강하다 이런 얘기인 거야. 지진에 강하다. 이해할 수 있겠죠? 더 적어보면 내풍적이다. 내풍적이다. 이 풍자가 바람 풍자야. 바람에 강하다 이런 얘기예요. 생각할 때 에이 교수님 무슨 바람 갖고 그래.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초고층 건물이라는 거 들어봤죠? 이 초고층 건물에 법적으로 얘기하면 층수가 50층 이상이면 초고층이라고 합니다. 높이로 따지면 200m 이상. 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다음 층 콘크리트 바닥까지를 층고라 그래. 층고. 보통 이 학원 건물이 사무소 건물인데 보통 4m를 잡아야 일반적으로. 그러면 4m 곱하기 50층, 50, 높이로 따지면 200m 이상이 초고층이다. 50층이 아니더라도 한 층이 막 6m짜리, 8m짜리도 있어요. 어떤 거? 오페라 하우스 이런 거 있잖아요. 무대 같은 거, 그죠? 그러니까 높이로는 200m, 층수를 50층 이상이면 초고층이다 이거야. 그러면 준초고층 이런 것도 있어요. 초고층에 준한다 이런 뜻이잖아. 당연히 50층은 안 되겠죠. 30층은 넘어가는 게 준초고층이에요. 여러분들 2차 과목 관계복귀 나와 이런 게. 저층은 1, 2층을 저층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시간이 어쨌든 초고층 건물에서는 바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삼성물산에서 저 버즈 두바이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 지었잖아요. 그죠? 그 해외 여행 가는 거기도 프로그램도 나오던데. 어쨌든 삼성물산에서 824m인가 건물 지었잖아요. 그죠? 지금 1등을 세계 제일 높은 건물 뺏겼는지 안 뺏겼는지 기억이 못해. 내가 자료조사를 최근에 안 해가지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우리나라 63빌딩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최상층이 약 1m 가까이 흔들린다라고 하죠. 들어봤어요? 그만큼 바람이 중요하다. 초고층 건물엔. 그래서 이것도 관계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당연히 내식성이 크겠죠. 콘크리트 썩는다는 소리 못 들어봤잖아요. 그죠? 당연히 내식성 크다. 뭐 이런 거 쓴다면 내식성이 크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더 자중이 크다. 자중이 크다. 자중은 스스로의 무게 이런 뜻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나중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지반선입니다. 건물의 무게가 무거우면 이게 땅속으로 이렇게 치마가 되겠죠. 맞아요?
침하. 가라앉는다는 거야. 근데 똑같이 가라앉으면 균등 침하라고 해요. 균등 침하. 근데 이게 삐딱하게 주저앉으면 부동 침하라고 해요. 부동 침하. 그러면 균등 침하보단 부동 침하가 건물이 무너질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부동 침하가 중요해요. 이따가 나올 거다. 그러면 내가 얘기하려는 게 자중이 크다는 무겁잖아요. 그죠? 이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정은 무겁다는 거야. 그럼 가라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가라앉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건물 놓고 야 침하되면 안 돼. 가라앉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이 소리는 뭐 들어간다니까? 돈 들어간다나. 땅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맞나요? 또 방법은 뭐야? 건물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방법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중이 크다. 또 얘기하면 여기다 쓸게요. 파괴가 어렵다. 파괴가 어렵다. 내가 노량진 행정고시학원에서 중등 임용고시라고 해서 선생 되는 애들 그 세 분이 강의합니다. 그 기술선생 되는 애들 있잖아요. 건축하고 통합가 합쳐져서 지금 중등 임용고시를 하는데 그 한 구조 전공한 나랑 같이 강의하시는 분이 파괴공학의 전문이야. 구조가. 그 민박사라고. 지금 협회 만들고 막 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일본 아주 많이 발달됐지만 우리 아직 안 됐고. 파괴가 어렵다.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남산 아파트 폭약으로 주저앉히는 거 봤나요? 가끔 TV에서도 보여주던데. 파괴가 어렵다는 거야. 더 얘기하면 설계가 자유롭다. 설계가 자유롭다는 얘기는요. 여기요. 거푸집만 이렇게 짜놓고 갖다 콘크리트 부으면 어떤 모양인지 다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내가 2015년도에 여기서 동탄에서 강의했었습니다. 그때 요 한 블록 맞은편에 있었는데 그때 한 분이 정말 지각 결석 안 하신 분이에요. 안 나타나더라고. 알아봤더니만 가족들하고 너무 미안해서 휴가를 좀 갔다 왔대. 회사에 휴가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가면서 콘크리트 곡선으로 버섯처럼 생긴 집 건물을 봤는데 저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야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그러더래. 어떻게 알아? 설명해 줬다는 거야. 어떤 형태로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더라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전음도가 크다. 전음도가 크다는 얘기는 소리를 잘 통과시킨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즘에 문제되는 게 뭐예요? 그치, 층간소음. 그렇죠? 위에 뛰는 소리 때문에 돌아버리겠다는 거야. 칼부림 나고 뉴스에 보면. 그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다. 그러니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좀 짚고 가려고 해요. 아니, 교수님, 철근 콘크리트 구조든 철골 콘크리트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 두 가지가. 차이점이 뭐냐면 이 철골 콘크리트 건물은 초고층 건물에 쓰는 겁니다. 초고층 건물에.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건 고층 정도에 쓰는 거고. 왜 초고층에는 안 됩니까? 여기 좀 볼래요? 이 철근 콘크리트 초고층에 쓰면 1층에는 기둥밖에 없어야 돼. 건축물이라는 게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하는 공간이잖아. 기둥이나 보의 크기가 크니까 쓸 공간이 없어. 그럼 이 기둥의 크기나 보의 크기를 작게 하려면 철골을 넣으면 작게 할 수 있거든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개념 자체가 이런 거다. 그러면 이제 특수구조로 가보자. 이거 특수구조. 여러분 교재에 보면 지금 12페이지 맨 위쪽에 특수구조에 보면 쉘구조, 입체구조, 절판구조, 현수, 커튼홀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처음에 쉘구조라는 거 여기다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특수구조의 쉘구조. 자, 여기 좀 한번 보시면요. 이게 만들어진 동기를 얘기하려고 해요.
콘크리트 바닥판, 이 콘크리트 바닥을 갖다가 영어로 슬래브 또는 슬라브 이렇게 발음해요. 왜 슬래브든 슬라브든 하나만 쓰지 둘 다 씁니까? 영국 발음하고 미국 발음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 두께가 이게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인데 위에서 큰 힘이 내려오면 이게 자기보다 더 큰 힘이 내려오면 휘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휘어진다는 얘기는 무너진다는 얘기잖아. 무너지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고. 그럼 안 무너지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 이게 두꺼우면 좀 안 무너지겠네요. 그죠? 맞아요? 근데 뭐가 돈이 많이 들어가죠. 자중이 무거우면 어떻게 치마도 생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머리를 써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 콘크리트를 곡면으로 만들어. 곡면. 콘크리트를 이렇게 곡면으로 만든다. 곡면으로. 예를 들어 이 종이가 평면으로 돼 있으면 위에서 누를 때 잘 휘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곡면으로 만들어 놓으면 위에서 내리 누를 때 잘 버팅길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힘이 내려오면 이 힘을 요 면을 콘크리트 면을 쫓아가면서 힘이 이렇게 전달되게끔 해줘요. 이게 쉘 구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보면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라는 게 있죠. 조개 껍질처럼 생긴 거. 조개찜 한 번쯤 먹어봤죠? 조개 껍질이 얇은데도 강도가 크잖아. 튼튼하죠. 그죠? 꼬막도 그렇고, 그죠? 두께에 비해서 강도가 크든. 그래서 쉘 구조하면 이런 걸 떠올려야 돼요. 면, 내, 응력. 책에 보면 쉘 구조하면 면, 내, 응력 이런 단어가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나중에 확인할 거야. 날 믿어. 그 다음에 쉘 구조 다음에는 입체 구조라는 게 있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입체 트러스 구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입체 트러스 구조.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각형 구조가 튼튼할 것 같지만 옆에서 이렇게 밀면 이게 이렇게 찌그러진다. 튼튼하지 않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런 사각형에다가 이렇게 X로 이렇게 부재를 대주면 여기서 만약에 힘이 오면 이 부재가 이렇게 맞대응해서 싸워요. 또 만약에 여기서 힘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 부재가 맞대응해서 또 싸운다는 거지. 근데 이걸 분석해보면 이렇게 삼각형이죠. 요거 삼각형. 맞아요? 이 삼각형을 트러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악기 중에 삼각형 악기가 트라이앵글이잖아요. 가수도 3명이 부르면 트리오라 그래요. 내가 아는 트리오는 뭐 정트리오, 새샘 트리오 이런 게 있었어 옛날에. 요즘 막 9명, 뭐 12명씩 불러서 이름도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삼각형 구조다. 근데 트러스가 삼각형이잖아요. 입체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좀 보자고요. 모든 책에 다 나와 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항상 그래요. 중요한 건 얼마나 이해시켜 주느냐. 그게 명강이고 좋은 강인 거야.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교수라고 다 똑같지 않다. 선생님이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더불어 우리의 셋 할 때 우리 집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녀요. 내가 다른 얘기 하나 그래요. 가서 지금은 다 컸지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똑같지 않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만듭니다. 요거 보면 이렇게 삼각형이잖아요. 맞나요? 또 여기도 삼각형이고. 맞습니까? 여기도 삼각형이고. 그죠? 이게 입체적으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여기도. 간단히 몇 개만 할게요. 이렇게. 이해하시나요? 이 삼각형을 연결해서 입체적으로 만들어. 이게 입체 트러스 구조라는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까 무게가 자중이 크면 치마가 된다 그랬잖아요. 방법은 기초를 튼튼하게 하면 돈 들어가죠. 방법은 건물의 무게를 어떻게 해요? 가볍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늘고 긴 부재, 나무도 되고 쇠도 됩니다. 가늘고 긴 부재를 삼각형 형태로 입체적으로 만들어버리면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대규모 건물, 여러분들이 운동장이라든가 또는 요즘 지하철 봐도 돼요. 지하철 위에 보면 삼각형으로 다 모습이 돼 있죠. 관심 있어 한번 보세요. 다 돼 있다. 대규모 공간에서 지붕의 무게를 어떻게 가볍게 하고자 쓰는 게 바로 입체 트러스 구조인데, 그럼 이게 시험에 아까 축방향력 이런 거 배웠나요? 자, 여기다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왜 삼각형이 튼튼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 이 하나의 부재를 뽑아보면 이게 이렇게 아까 했을 때 이 방향을 무슨 방향이라고요? 축방향이라고 얘기했죠. 맞습니까? 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건 양쪽으로 당기면 무슨 력? 인장력. 양쪽으로 밀면 압축력. 이 축방향 쪽으로는 인장 아니면 압축밖에 안 생겨요. 이 방향으로 힘이 생기면 우리가 축방향력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힘력자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요 부재가 여기서 내리 누르고 여기서도 내리 이렇게 눌러요. 보세요. 내가 마이크 가지고 힘을 가합니다. 힘을 가하면 변형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근데 양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눌러봐. 서로 두 힘이 상쇄되죠. 멈춰 있을 거다 이거지. 여기도 힘을 가고 여기도 힘을 가면 여기가 정지 상태가 돼요. 이걸 좀 어렵게 얘기하면 힘 모멘트가 제로가 된다. 거기까지는 몰아줬지만 어쨌든 멈춰 있다 이거.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도 힘 가고 여기도 힘 가면 두 힘이 서로 상쇄돼서 가만히 있는다는 거지. 이쪽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삼각형 형태가 제일 튼튼한 거다 이런 얘기지.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쉘 구조하면 몇 내역력 떠올라야 된다. 이게 답을 찾는 키워드다 이거야. 그러면 입체 트러스 구조하면 축 방향력, 이게 답을 찾는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절판 구조라는 게 있죠. 여기 좀 보세요. 그 특수 구조까지 하고 실 거예요. 자, 지우지도 않을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절판 구조는 이런 겁니다. 여기서 실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일자로 되면 잘 휘어진다라는 얘기 했었죠. 맞나요? 그렇다면 우리 계란 넣는 케이스 있죠. 내가 그저께 우리 집사람이 계란 좀 사달라고 내가 사다 준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위에서 누를 때 잘 버팅길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꺾어져 갖고, 그죠? 이렇게 절판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꺾는 겁니다. 꺾는데, 이게 철판을 꺾을 수도 있지만 콘크리트도 이렇게 꺾어서 합니다. 콘크리트도. 이해할 수 있나요? 이렇게 절판 구조다. 왜 이렇게 꺾냐? 그럼 아까 그랬죠. 무게를 줄여주면 될 거 아니야. 두껍게 하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 자중 크고. 그래서 얇게 곡선으로 하듯이 꺾어서 만들었다 이거지. 이걸 갖다 우리가 절판 구조라고 한다 이거지. 이건 그렇게 중요치 않아. 아, 뭐라는 정도만 알면 된다. 그 다음에 보면 현수 구조라는 게 있죠. 여기다 합니다. 현수 구조. 좀 쉽게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 한강 다리를 예를 들게. 실제로 한강 다리는 현수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한강 다리에 보면 자동차들이 다닐 거예요. 그죠? 그 다리 무게, 이 다리 상판이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판이다. 이 다리 상판. 그럼 이 무게를 버틴 게 있어요. 여기다가 케이블이라는 걸 이렇게 걸어요.
케이블이라는 걸 이렇게 건다. 그러면 케이블이 뭡니까? 라고 하면, 자, 보세요. 여자들 머리 따잖아요, 머리 딴다는 건지 알잖아요. 철선을 꽈배기 꽂듯이 까놓은 거야. 그걸 케이블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이 마이크를 내가 들고 있으면 이 팔에서 이 마이크 무게 때문에 아래로 힘이 작용하겠죠. 맞아요? 마이크 무게 때문에 힘이 아래로 내려올 거 아니야. 이 팔이 빠지면 안 되니까 위에서 당기겠죠. 양쪽으로 당기니까 이게 무슨力이 생기는 거예요? 인장력. 여기다 표현해 보면 자동차 무게라든가 다리 상판 무게 때문에 힘이 아래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내려가면 안 되니까 위에서 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인장력이 작용한다. 다시 말해 케이블을 이용해서 인장력으로 이 구조물들을 들고 있는 거야.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무슨 구조라고 한다? 현수 구조라고 한다. 그러면 현수 구조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케이블이라는 게 떠올라야 되고 인장력이라는 게 떠올라야 답을 찾는 거다 이런 얘기야. 답을 찾는 키워드.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커튼홀 구조라는 게 있나요? 있어요? 여기다 공간이 좁은데 여기다가 해볼게요. 여기다가요. 자, 커튼월 구조. 자, 이 월이라는 뜻이 벽이라는 뜻이에요. 벽, 월. 커튼은 힘을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우리 이 벽이라는 거, 벽이 역할이 뭘까요? 비나 바람, 눈을 차단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고층 건물을 만약에 이렇게 졌다. 이게 초고층 건물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매 층마다 여기다 벽돌을 싼다라고 해봐. 이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무겁겠죠. 그럼 치마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나요?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이 겉에다가 가벼운 유리나 우리 고층 빌딩 보면 유리를 쫙 감싸놨잖아요. 그죠? 또는 홈플러스 이런 데 보면 얇은 철판으로 막아놨잖아요. 금속을 쓰면 금속 커튼홀 구조라고 하는 거야. 유리를 쓰면 유리 커튼홀 구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목적이 답을 찾는 게 뭐냐 이거 여기 우리 맨 겉에 있는 벽을 외벽이라고 그래요. 외벽. 맨 겉에 있는 벽을 무슨 벽이라고 한다? 외벽. 외벽의 자중은 스스로 자자야. 무게중심 스스로의 무게. 외벽의 자중을 경감. 무게를 줄이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목적이다. 그러면 자 빠르게 좀 이따 확인하게 될 거예요. 지금 8시가 됐으니까 쉬려고 하고 되겠죠? 좀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